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모아두신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형제들과 석 달을 넘게 정리했지만 결국 절반도 못 비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런 짐이었다니. 매년 이맘때면 수많은 자녀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오신 물건들,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들, 언젠가 쓰겠다고 보관해 두신 생활용품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자녀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 역시 매일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짐이 될까 걱정인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특히 최근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만큼 정리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년기의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면서 정리는 이제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인생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최근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집안 정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분은 65세의 박미영 할머니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40평형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퇴직 전 대학 교수였던 남편은 평생 책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서재에는 천장까지 빼곡히 책장이 들어차 있었고, 그 책장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철학책과 역사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남편이 은퇴 후 새롭게 시작했던 도자기 공예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안방 큰 장롱 안에는 골프 용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신이 평생 모으신 거예요. 이 도자기는 마지막까지 당신이 만지던 거고요. 박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하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물건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 본인도 젊은 시절부터 쇼핑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옷장 안에는 10년도 더 된 옷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신발장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 찬장은 더했습니다. 반값 세일할 때마다 사두었다는 밥솥이 3개나 있었고, 에어프라이어만 해도 크기가 다른 것으로 4개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샀는데 이제 보니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네요. 박 할머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것이라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쓸 일은 없고, 이렇게 집 안 곳곳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걸레질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먼지가 쌓인 물건들 때문인지 집 안 공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기침이 심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추석에 찾아왔다가 이런 집안 상태를 보고 큰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큰 다툼이 났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아끼던 거야. 어떻게 버려? 이 그릇은 내가 어릴 때 산 거야. 그때 얼마나 귀했는데. 이 옷은 아직 입을 수 있어. 언제 입을지 모르잖아. 한사코 버리기를 거부하는 박 할머니를 보며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어머니
연세 더 들면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청소하시기 힘드신데 이러다 공기가 안 좋아서 폐렴이라도 걸리시면 어쩌죠? 그제서야 박 할머니는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집에서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이 추억이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68세의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얼마 전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집을 정리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년 뒤에 어머님도 갑자기 가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물건을 너무 못 버리시는 성격이라 30년 넘게 사시던 집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대요. 심지어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님 옷가지까지 다 보관하고 계셨다나 봐요. 김 할머니의 친구는 형제들과 함께 집을 정리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옷가지며 이불이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들까지 버리자니 어머니의 흔적 같아 마음이 아프고 보관하자니 공간도 없고 관리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먼지며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정리하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 친구는 특히 천식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밖에 정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석 달이나 걸려서야 겨우 정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와보니 우리 집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30년 넘게 살다 보니 이것저것 참 많이도 모았네요. 이러다 나중에 우리 애들도 이렇게 고생하겠구나 싶었죠. 그날부터 김 할머니는 내가 떠났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조금씩 집안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72세의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정리를 해오신 분입니다. 계기가 된 것은 위층에 사시던 황 할머니의 사고였습니다. 그때 위층 할머니가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지셨어요. 골절상을 입으셔서 수술까지 하셨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술 후였어요.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는커녕 워커도 제대로 못 쓰시는 거예요. 이 사고를 본 후 이 할머니는 즉시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정리해둬야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정리가 이제는 편안한 생활의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 들수록 집안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노자께서는 적게 가지는 것이 소유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무거운 그릇, 컵, 옷, 가방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화분도 작은 것 위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만난 77세 장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대형 화분에 머리를 부딪혀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큰 화분들로 거실을 가득 채워두었어요. 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그만 미끄러졌는데
화분에 머리를 찧을 뻔했어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작은 화분 몇 개만 창가에 두고 있어요.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안전하죠. 정리의 골든룰은 2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관해둔 물건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리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99% 이상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5세 정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 큰맘 먹고 장롱을 정리했어요.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년 다이어트하면 입지 뭐 하면서 보관만 했죠. 그런데 막상 꺼내보니 옷에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색이 바래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10년 동안 장롱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정리는 수납이 아닌 정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는 대신 수납장을 사서 넣어두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납장을 사면 살수록 더 많은 물건이 쌓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73세 최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리한다고 수납장을 자꾸 샀어요. 그런데 수납장을 살 때마다 이상하게 물건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자꾸 뭔가를 사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납장 때문에 방이 더 좁아져서 결국 수납장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리하기 좋은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보다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봄맞이 대청소라는 말이 있듯이 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봄철 정리 습관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 시작되는 날, 집안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닌 영적인 정화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봄철 정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임상심리학자 돈 포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줄어들었던 인간의 에너지가 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이때 집 안 정리를 하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69세 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올해 봄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예전 추억도 되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은 날씨가 적당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 때문에 체력이 빨리 소진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창문을 자주 열지 못해 먼지 제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 계획에 따른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 정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 비용은 짐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사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67세 송할머니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작년에 큰 아파트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라 짐이 정말 많았죠. 이사 가서 정리하면 되지 하고 미뤘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보자마자 이 짐을 다 옮기려면
트럭이 2대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2배로 들었죠. 더구나 이사 후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공간이 부족해서 짐을 풀 곳이 없었어요. 한 달 내내 박스에 둘러싸여 살았죠. 결국 절반은 버려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도 다치고 이사 전에 정리할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실제로 한 정리 전문가는 이사 후 기존 가구를 처분하고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합니다. 현재 집에 맞춰 구입한 가구나 수납장이 새 집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다운사이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71세 박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남편과 함께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1년에 걸쳐 천천히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구역씩 정리했어요. 자녀들 방도 하나씩 비우고 그동안 모아둔 살림살이도 다 정리했죠. 이사 전까지 짐을 3분의 1로 줄였더니 이사 비용도 적게 들고 새 집에서도 훨씬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구역씩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루 만에 집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과도한 정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75세 최할머니의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TV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루 종일 정리를 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아프더니 결국 독감처럼 앓아누웠죠.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공간을 정해서 1020분 정도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신발장, 내일은 옷장에 한 칸, 모레는 주방 수납장 한 칸,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면 부담도 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73세 정할머니는 6개월에 걸쳐 집 전체를 정리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20분만 정리했어요. 하루는 서랍 하나, 하루는 옷걸이 몇 개. 이렇게 조금씩 했더니 어느새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리하지 않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죠. 정리 전문가들은 이런 마이크로 정리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하면 집중력도 높고 체력적인 부담도 적으며 성취감도 더 자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5번째는 정리 후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치워도 또 어질러질 텐데 라는 생각은 정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66세 김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옷을 예로 들면 새 옷을 사면 반드시 오래된 옷 하나는 기부합니다.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프라이팬을 사면 낡은 프라이팬은 바로 처분하죠.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일주일 규칙을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현관에 일주일 이상 방치된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장보기 힘들다고 비축했던 생필품들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규칙을 정했죠.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정말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자리 정하기 규칙을 강조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집안 전체가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 찾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을 헤매고 다녔어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정돈된 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6번째는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의자에 올라가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72세 황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안타깝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김치통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했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배웠죠. 자주 쓰는 물건은 반드시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걸. 정리 전문가들은 3단계 구역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허리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30cm 구간을 황금 구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배치합니다. 그 위아래는 가끔 구역으로 정해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물건을 두고 가장 위나 아래는 보관 구역으로 정해 계절용품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둡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 71세 정 할머니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허리 굽히거나 팔을 뻗어 물건 찾느라 고생할 일이 없어요. 자주 쓰는 건 다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요. 특히 주방용품은 이렇게 배치하니까 요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7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어 실물을 모두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69세 이 할머니는 작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모아온 자녀들의 유치원 시절 작품과 학창 시절 상장들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라 버리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죠. 그리고 특별히 의미 있는 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휴대폰으로 사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디지털 앨범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사진으로 찍은 뒤 간단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두면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실제 공간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박미영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시작한 정리가 6개월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남편의 책들은 사진으로 찍어둔 뒤 대부분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고 도자기 작품들도 사진으로 남긴 후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물건을 비우니 마음도 비워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변화된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이 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깨끗한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쏵 들어오고 어디 하나 먼지 쌓인 곳 없이 깨끗하니 마음도 편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며느리가 요즘은 수시로 들러요. 예전에는 어질러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제는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와요.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박미영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지 1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남편의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진정한 추억은 물건이 아닌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정리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이제 물건으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닌 삶이 숨 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넓어진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정돈된 주방에서는 손주들을 위한 음식 냄새가 풍깁니다. 더 이상 물건을 찾느라 한숨 쉬는 일도, 쌓여있는 짐 때문에 마음 쓰이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내 남은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정돈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물건 더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이 그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오랜 친구와의 만남, 새로운 취미 생활. 진정한 정리의 가치는 그 비움 이후에 찾아오는 채움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내 가족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